기계 소리를 따라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쉴 새 없이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계와 작업자가 호흡을 맞춰 만들어지는 그릇.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랍니다. 여기 뚝배기예요, 뚝배기. 성형 틀 안에 흙을 놓은 다음 기계에 넣는 반복 작업. 열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토속식기인 뚝배기. 흙으로 만들기에 물을 흡수해 균열이 가는 특성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특성을 보완하며 바뀌고 있다고요. 하루에 생산량이 3,000개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품는 현상도 좀 적고 강도도 아주 강한 그런 뚝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손을 거치며 투박한 모습은 버리고 자연스러운 빛깔을 내는 그릇. 요 뚝배기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내며 그 빛을 낼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며 국물이 간절해지는 요즘. 재료 고유의 맛은 살리고 진한 맛을 내는 뚝배기. 음식 맛은 바로 뚝배기에서 나온다죠. 자, 이 뚝배기를 만드는 재료를 먼저 찾아가 보는데요. 지게차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커다란 자루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네, 뚝배기 원료들입니다. 뚝배기용 소지 이용이 많이 있고 그거 외에는 생활자기용 소지 만드는 원료들도 같이 있습니다. 생활자기와 도자기의 기본이 되는 재료인 소지. 이게 바로 그 소지를 만드는 원료들인데요. 자루 하나하나에 담긴 원료의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소다 장석이라는 원료인데 인도에서 왔습니다. 도자기 재료 중에 최고급이라는 소다 장석이라고요. 고급 소지에 사용되는 원료인데 호주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베테랑 작업자는 종류며 특성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이 원료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원료입니다. 각각 원산지가 다른 원료들이 한데 모여져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네요. 이 페트라이트는 예열성을 가지기 위한 그런 원료이고요. 열 처리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뚝배기라든지 용접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갑니다. 10여 가지의 원료를 넣어 만든다는 뚝배기. 품질 좋은 원료가 바로 좋은 뚝배기를 만드는 기본이라고요. 이 다양한 원료가 섞여 그 빛을 냅니다. 한국에서 원료들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 뚝배기나 아니면 생활자기 소지에 맞는 것 중에서. 그래서 그리고 품질이 좋은 거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에서 수송해서 찾아온 겁니다. 작업자가 힘들게 찾아 그야말로 모셔온 재료들인 거죠. 좋은 재료를 하나로 배합하는 지금부터가 오랜 경력의 작업자들의 노하우가 발휘되는 순간인데요. 그런데 원료를 넣을 통 안을 들여다보니 검은 돌들이 가득합니다. 요게 장석이라고 돌인데 돌 장석하고 요 원료하고 물하고 요 놈이 실제로 원료를 가는 건데 돌아가면서 요 놈이 이제 우리 세탁기처럼 올라갔다 때리고 돌면서 그렇게. 분쇄기인 볼밀 원통 안에 원료를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돌을 같이 넣으면 마찰력이 높아져 더 곱게 분쇄할 수 있다는군요. 그런데 분쇄기 안에 원료를 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자루에 담겨 옮겨졌기에 단단하게 뭉쳐져 있기 때문이라죠. 보통 한 7, 8톤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좀 많이 건조된 거는 괜찮은데 수분을 많이 먹었으니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자연에서 온 천연 재료인 다양한 원료가 고르게 섞여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이렇게 적당한 원료 배합과 제조 기술로 만들어야 나중에 뚝배기를 만들었을 때 균열이나 갈라짐이 없이 불에 강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계속되는 작업 끝에 원료를 다 넣고 이제야 잠시 숨을 돌리는 작업자들. 아, 많이 힘듭니다. 말로 못해. 드디어 힘찬 소리와 함께 분쇄기가 작동되고 14시간 이상 분쇄를 해줘야 재료가 고루 잘 섞인다고요. 다음 날 공장을 다시 찾았는데요. 밤새 분쇄기 안에서 잘게 갈린 원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마치 흙탕물처럼 곱게 갈렸네요. 그릇을 부었을 때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여기 모양 이상이 나오잖아. 완전히 하얀 그릇에 딱 조마지기 부어. 분량이. 찌꺼기가 들어가도 마찬가지. 찌꺼기 들어가면 그게 타면서 꼬르륵 끓어져. 그럼 모양이 이상하게. 분쇄된 상태 확인을 위해 기계 안을 작업자가 살피는데요. 원료는 분쇄 후 찌꺼기와 철분까지 제거된 상태. 그런데 열기가 가득합니다. 여기 분쇄 과정에서 열이나 마찰열이 생겨가지고 그거는 이틀은 24시간 돌리구만. 사람 대입부 가상 입을 정도. 한쪽에서는 다음 작업 준비가 한참인데요. 마치 기차처럼 길게 이어진 이곳에서 수분을 제거한답니다. 우리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흐르죠. 지금 한 방울인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비가. 시간이 흐르자 압력에 의해 굵어진 물방울이 기계 밑으로 쏟아집니다. 그때 공장 전체를 울리는 소리. 작업자들이 달려가는 곳을 보니 홍사라도 난 듯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아, 뭐라. 이거 하는 게 부러지. 압력을 고정해주는 부품이 부러졌는데요. 이게 밀려 나온 힘이 굉장해요. 아, 이 부러지는 거 처음. 보통 이렇게 휘고 마는데. 고압으로 수분을 제거하는 작업. 기계도 힘이 들었나 봅니다. 고압에 부품이 그만 수명을 다하고 말았는데요. 기계가 멈추고 작업은 중단되니 작업자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시간 싸움이니까 따지는 시간이 하루에 뭐 예를 들어 몇 회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사실 재밌어. 작업장에서 기계와 함께한 세월만 30여 년. 부품을 교체하며 남은 작업도 잘 부탁한다며 기계를 다독여 봅니다. 이게 한 번씩 사람을 고생시킵니다. 한 번씩 가끔. 그때는 힘 빠지죠. 작업자의 손길이 닿고 다시 작동하는 기계. 작업자의 마음이 잘 전해졌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비 운동을 하는 작업자들. 뭘 하려는 걸까요? 여기 조금 일이 좀 난이도가 높아서 잠시 스트레칭 해줘야 이 물이 안 가고 그랬습니다. 어떤 작업이기에 작업자 모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걸까 싶은데요. 조심스레 비밀의 문이 열리듯 압축된 기계의 판들이 풀어지자 수분이 제거된 배합된 흙판이 보입니다. 유압으로 프레스로 짜가지고 물처럼 된 거를 순수 원료만 빼가지고 철분하고 이거는 불순물을 다 제거한 상태예요. 완제품 전입니다, 여기. 단단하게 압축된 흙을 기계에서 빼는 반복된 작업.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그 무게가 만만치 않다고요. 준비 운동에 필요한 이유라죠. 이게 평균적으로 한 수반 6, 7kg, 6kg 정도. 무거운 흙판을 쌓고 옮기는 과정. 공장의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었지만 사람의 손과 힘을 빌려야 하는 작업은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노력과 시간을 거쳐 하나의 제품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라죠. 자,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았는데요. 압축된 흙을 토련기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시 기계 반죽 작업을 거치며 공기를 제거하고 다시 압축해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요. 오랜 시간을 거쳐 소지가 완성되었네요. 이제 작업자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다시 태어나겠죠? 생활자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작품 큰 거, 대작품 이런 것도 하고 뚝배기 용도로 나옵니다. 이곳은 경상남도 합천. 완성된 소지가 여기 있네요. 이게 뚝배기 소리. 엽장석, 점토 등의 9가지 원료로 만든 소지인데요. 원료에 따라 색과 질감이 다른 소지. 그런데 작업에 앞서 기계에 소지를 넣고 다시 토련을 해주는데요. 이유가 있다고요? 아니, 이 진공이 안 생기면 안에 기포가 생겨가지고 소성을 하면 금이 다가도. 소지는 시간과 상태에 따라 수분 함량이 달라지기에 공기를 제거하는 토련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수분이 일정하지 않으면 두께가 틀려져요.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수분을 정확하게 맞춰줘야만 일정한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소지의 원료와 수분 상태에 따라 완성된 뚝배기의 상태가 달라지는데요. 그렇기에 공장마다 작업을 맞춘 비율이 있다고요. 이제는 눈으로 봐도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작업자. 소지 토렴은 작업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과정입니다. 무거워요? 제품. 자,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인 뚝배기 작업입니다. 소지는 일정한 크기로 잘라 성형 틀에 넣어주는데요. 단순해 보이는 작업도 내공이 필요한 법. 툭툭 대충 던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매번 같은 위치에 일정하게 놓여지는 반죽.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기계에 호흡을 맞춰 쉼 없이 작업해야 하기에 작업자의 내공이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타이밍이 안 맞다 싶으면 안 넣어야지. 넣으면 큰일 나요. 작업자가 틀 안에 흙을 넣어주면 성형 틀에 맞춰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계의 목.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했던 것을 이제는 기계가 하지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요. 바다에 여기 잘못 넣으면은 옆에 배사다에 들어가면 헤드가 눌릴 뿐이면 이게 털이 터지는 수가 있어요. 터지면은 이 회전이기 때문에 양사방으로 막 칼날같이 이 깨진다고 깨진다고. 기계 앞을 한시도 떠날 수 없는 작업. 반죽을 성형 틀에 넣고 빼며 긴 시간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눈은 한시도 기계를 떠나지 못하고 손은 바쁘게 움직이는 작업자. 그런 뒷모습에는 훈장 같은 직업병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 발목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가지. 이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한평 남짓한 작업 공간. 하루 3,000개의 뚝배기가 작업자의 손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작업 공간 뒤편을 살펴보니 열기로 가득합니다. 안에 온도가 한 60도. 성형 틀에서 1차 건조가 된 뚝배기는 반대편으로 옮겨지는데요. 성형 틀에서 조심스레 떼어내 주는데요. 자, 그런 다음 날카로운 도구로 뚝배기의 끝을 잘라내고 눌러주기를 반복합니다. 여기 거친 부분을 갖다
갖다 삭종하는 거예요. 네, 여기가 날카롭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빠르게 움직이는 회전판의 속도에 맞춰야 하기에 숙련된 작업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 손끝 세심한 감각으로 부드럽게 다듬는 작업자의 정형 작업이 이어집니다. 어떤가요? 작업자의 내공이 엿보이죠? 성인 위에 수분이 있으면 시유한다 했을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분이 거의 아마 3% 정도에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바짝 마는 게 좋고 그 정도로 건조를 해야 돼요. 다듬어진 뚝배기는 48시간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수분을 조절해야 유약이 잘 묻고 균열 없는 뚝배기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이제 건조를 끝낸 뚝배기들이 도착하는 곳. 짙은 흙탕물에 그릇을 담궈주는데요. 이게 바로 유약입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작업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네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 얼룩이 많이 지고 손포시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좀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 잘 먹일 수 있지. 강도와 광택을 더하는 유약 작업은 뚝배기의 종류에 따라 배합이 달라진답니다. 같은 자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30년을 이어온 작업. 작업자의 몸은 편한 곳이 없다네요. 다리도 퉁퉁 붓고 막 손가락도 붓고 다 그래요. 힘들어요. 언제시면 다 아프고 뭐 어깨, 손가락, 뭐 다리 다 아픕니다. 30여 년의 세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를 다시 일으킨 건 바로 가족이었다고요. 작업자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소중한 뚝배기입니다. 저를 살린 거죠. 뭐 우리 뭐 살림살이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죠. 뚝배기가. 작업자를 살린 뚝배기. 뚝배기는 작업자의 이런 마음의 온기까지 품었습니다. 뚝배기가 올려진 판을 옮기는 것 또한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작업자들이 직접 옮기는 이유가 있다네요. 한 판에 한 10kg. 예민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옮기고 안전합니다. 세심한 손길로 옮겨지는 뚝배기. 정해진 면적에 간격을 띄워 뚝배기를 쌓고 올리는 것도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라죠. 작업 하나하나 어느 것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네요. 자, 이제 가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이틀 가득 뚝배기가 쌓인답니다. 35m입니다. 35m래. 여기 쌓이는 게 3,500개 정도가 쌓여요, 여기. 마지막 작업을 위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뚝배기를 옮기는 작업자. 마치 아기 다루듯 온 신경을 쓰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 작업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답니다. 이렇게 올려놓는 위치에도 원칙이 있다네요. 이게 붙어버리면 이 가마 안에서 열처리 되면서 붙어 나와요. 유약이 녹아서 붙어버려요. 작업자의 키보다 높은 곳까지 팔을 뻗어 뚝배기를 놓지만 그 간격은 보이지 않는 곳도 일정합니다. 부딪히면은 눈에 잘 안 보여 아우가 가는 거야. 그래 구우면은 금이 간다. 3,500개의 뚝배기가 작업자의 손을 통해 옮겨졌는데요. 마치 기계가 한 듯 일정한 간격에 맞춰 배열된 뚝배기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대차가 가잖아요. 네. 저쪽에서 또 한 대가 온다고. 또 여기서 또 한 대 더 가고. 드디어 가마에 뚝배기들이 입성할 시간. 기계화가 된 가마 덕분에 예전처럼 열기를 견뎌가며 뚝배기를 넣는 과정은 편리해졌는데요. 그런데 작업자가 가마 앞에서 무언가를 계속 살핍니다. 지금 전기로에서 가스 불이 바르게 나오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가마 온도에 따라 세계의 온도가 달라지는 뚝배기. 1000도가 훨씬 넘는 가마 속에서 자신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실제 온도는 1250도에서 1260도 사이 정도 됩니다.
가마의 온도를 맞추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 대 차가 나오는 시간이 53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26대가 있으니까 23시간 정도 걸려요. 예. 다음 날 오늘도 공장은 똑같은 일상인데요. 작업자들은 그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꼬박 하루 24시간 남짓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잘 견딘 뚝배기 자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 매끈한 광택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아주 깨끗합니다.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를 봤을 때 맑은 소리가 나는. 한 뚝배기 하실랍니까? 천천히 달아오른 열을 재료에 고루 전달하며 그 뜨끈함을 지니고 있는 뚝배기. 빠르고 삭막함이 만연한 요즘 뚝배기의 온기는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데요. 우리 서민 음식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먹는다 생각하면 기분 좋습니다.